자, 오늘은 2학기 기말고사죠? 올해가 이제 얘는 월계수에 있는 거고요. 월등한 개념 수학, 줄여서 월계수라 그러죠? 월등한 개념 수학에 있어요. 월계수. 자, 얘도 네이버 블로그에 있으니까 루트셈 수학 검색해서 문제 받아보시고 직접 풀어보세요. 직접 풀어야지 실력이 됩니다. 기말고사 11회인 것 같아요. 11회 풀어봅시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에요. 1번부터 볼까요? 자, G가 무게중심이래요. 무게중심이고 넓이가 39래.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렇지. 무게중심이면 어떻게 된다? 넓이가 다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6개가 다 똑같은 거고요. 6분의 2, 즉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넓이는 우리가 원하는 삼각 구하는 넓이죠. 요 넓이가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13이 답이 되겠다. 이해가죠? 그렇게. 자, 2번이에요. 1부터 10까지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고요. 한 장을 뽑았는데 6 미만의 수가 뽑히는 경우의 수. 1부터 10까지 6 미만은 몇 개 있어? 1, 2, 3, 4, 5. 6 미만이니까 6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부터 5까지 5가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3번이에요. 평행하게 그렸고요. 요거는 우리가 뭐죠? 가계 이등분선 할 때 서술형 문제 풀 때는 요렇게 풀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 풀 때는 원래 이제 요 그림이 없는 경우죠. 그림이 없어도 평행선 그려서 연장선 만나는 점 2라고 하고 요런 식으로 그려놓고 서술형 푼다. 자, 서술형 풀지 않으면 공식 다 기억나시나요? 공식, 가계 이등분선 공식 다 외워주시고요. 자, 그래서 AB 대 AC는 BD 대 DC다. 그죠? AB 대 AC는 BD 대 DC. 다 아시죠? AB 대 AC는 BD 대 DC. 외워주세요. 요거 이용해서 X 구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서술형이면 이렇게 그려서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죠? 평행선이고, 그죠? 억각이에요. 평행선이고,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죠? 동의각이에요. 그죠? 동의각.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같은 각 표시해보면 EA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EA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Y가 얼마다? 그렇지. Y가 8이 되는 거다. 자, Y가 8이면 X는 아까 이 공식대로 풀어주면 되고요. 공식 아니어도 이제 풀 수 있죠. 10대 8은 평행하니까 x 대 4 똑같은 거예요. 이죠? 10대 8은 x 대 4 해서 풀어주면 된다. 10대 8은 x 대 4.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지. 10대 8은 x 대 4. 10대 8이면 약분해서 얼마야? 그렇지. 5대 4. 약분해 주세요. 그게 훨씬 편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됐어? 그렇지. 5대 4. 5대 4겠지. x 5겠네. 그냥, 이죠?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해서 4x는 20 해도 x는 5가 나오고요. 그냥 5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겠다. 저 어쨌든 x는 5. y는 아까 8이었죠? y는 8, x는 5.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된다? 그렇지. 13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다. 자, 4번이에요. 평행하면 비례식 세워서 그냥 풀면 되겠죠? 그래서 4대 6은 x 대 9. 알겠죠? 4대 6은 x 대 9 해서 풀면 되고요. 4대 6이면 약분해서 얼마다? 그렇지. 2대 3. 그래서 3x가 2, 9, 18. 그래서 x가 6이 답이다. 이해가죠? 어렵지 않죠? 비례식 세우는 거는 편한 대로 세워주면 돼요. 4대 x는 6대 9 해도 되는데 좀 헷갈리죠? 그런 식으로 세우면 4대 6은 x 대 9. 대응변을 잘 찾아서 비례식을 세워주면 웬만하면 다 성립하고요. 요거 당연히 두 개 바꿔 써도 되는 거잖아. 두 개 어차피 곱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4대 x는 6대 9. 이것도 되고요. 4랑 9랑도 바꿔 쓸 수 있죠. 어차피 곱할 거니까. 그래서 9대 6은 x 대 4 해도 상관없겠다. 알겠죠? 비례식 자꾸 세워서 연습만 해주면 어렵지 않아요. 5번 볼까요?
5번 무게중심. 조금 아까 했지만 무게중심 하면 어떻게 된다? 넓이가 다 똑같다. 3개가 똑같고 이렇게 연장선까지 그리면 6개가 다 똑같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무게중심 하면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죠. 그래서 무게중심 하면 꼭지점부터 2대 1이다. 그래서 여기가 6이면 2대 1이니까 반이겠죠. 그래서 y는 3이다. 알겠죠? 그래서 y가 3이다.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원래 어떻게 그린다? 그렇지. 세 중선의 교점이죠. 중선이 뭐다? 그렇지. 꼭지점에서 중점하고 연결한 선이죠. 그래서 D가 중점이에요. 그래서 X는 얼마다? 9의 반이다. X는 9의 반. 2분의 9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 원래 정의.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넓이가 같다. 그래서 무게중심이잖아. 무게의 중심이에요. 무게. 그래서 넓이가 같다.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부터 항상 2대 1이 성립한다. 어쨌든 여기서는 x는 2분의 9, y는 3이니까 두 개 곱해서 곱하는 거군요. 2분의 9하고 3 곱하면 2분의 9, 3, 27. 1번이 답이다. 알겠죠? 세 중선의 교점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닮은비. 닮은비는 뭐다? 그렇지. 닮은비는 길이의 비다. 길이. 알겠죠? 길이의 비.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된다? 넓이의 비는 건넓이도 넓이죠? 넓이의 비는 닮은 비에 제곱하면 되겠다. 알겠죠? 닮은 비 제곱하면 넓이의 비가 되고요. 그게 건넓이가 됐든 그냥 넓이가 됐든 상관없이 넓이의 비는 닮은 비를 제곱하면 되겠다. 닮은 비가 4대 3이니까 넓이의 비는 4제곱 16대 3제곱 9가 되는 거고요. A의 건넓이, A가 앞에 있는 거죠. A의 건넓이 X라고 하면, 이죠? B의 건넓이 18이다. X 대 18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9X가, 이죠? 9X가 16 곱하기 18 이렇게 되고요. 어떻게? 그렇지. 9로 약분하면 되겠죠. 9로 약분하면 9 없어지고 약분하면 2 되고 그래서 x는 30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다. 무슨지 알겠죠? 비례식 세울 때 어차피 서술형 풀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갖다 풀고요. 요거 할 때도 16 곱하기 18 미리 하지 마시고 어차피 9로 약분해서 쓸 거니까 알겠죠? 미리 곱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암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요게 2배니까 얘도 2배겠지. 16 2배 하면 32다. 뭐 이렇게 그냥 찾아도 되겠다. 알겠죠? 서술형 아니면 암산하는 방법도 잘 기억해 두자고. 우리가 수학을 정확하게 푸는 게 최우선이지만 빨리 푸는 것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중요해져요. 그래서 빨리빨리 푸는 것도 연습을 해주세요. 자, 7번이에요.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고요. 직각삼각형 이거 유클리드 증명이죠. 자, 유클리드 증명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유클리드 증명은 이 자체로도 시험에 이런 식으로 꼭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나오면 한 문제씩은 유클리드 증명이 들어가더라고. 꼭 기억해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된다? 그렇지. 요 EBAD 요 정사각형 넓이하고 BFML 요 직사각형 넓이하고 같다. 그죠? 그래서 연두색 칠한 게 두 개가 같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노란색으로 칠할게요. 요 정사각형 ACHI하고 LMGC 직사각형 넓이하고 같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잊어버리지 마. 제일 중요한 거야. 유클리드 증명에서 정사각형 두 개 합치면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볼까? EBAD가 4, 4, 16 넓이가 16이야. 그러면 이 넓이도 얼마? 16이고 반 쪼갰으니까 얘는 얼마야? 그러면 넓이가 8이다. 요게 답이라는 거야. 뭐 아주 간단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 넓이 구하고 요 넓이 구한 다음에 반쪽에서 8이 답이다. 뭐 요런 거라서 어렵진 않지. 중요한 거는 요거를 꼭 외워둬야 된다는 거야. 꼭 외워두세요.
자, 8번. ABC가 어떤 삼각형이냐? 3, 5, 7, 세변 나와 있죠? 세변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제곱해 보는 거예요. 3, 3은 9, 5, 5, 25, 7, 7에 49.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큰 게 더하면 34, 49. 큰 게 더 크죠? 큰 게 더 크면 뭐다? 그렇지. 각이 점점 벌어지는 거야. 큰 게 크면. 각이 벌어져서 직각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거죠. 직각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둔각 삼각형이 답이 된다. B가 둔각일까? A가 둔각일까?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다. 알죠? 삼각형 그려볼까? A, B, C가 있고요. A, B가 3, B, C가 5, A, C가, CA가 7. CA가 7이니까, 요게 7이니까, B가 둔각이겠다. 미안. B가 둔각이다. 알겠죠? 그래서 3번이 아니라 5번. B가 둔각인 둔각삼각형이다. 잘 생각해봐. 외울 때 AC가 점점 길어져서 직각이면 두 개가 같아지는 거지. 두 개 같아지는 거야. 근데 얘가 더 길어지면 어떻게 돼? 이 각이 점점 커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마주보는 각이 B가 점점 커질수록 둔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되면 직각이고 그것보다 이죠 빗변이 더 커지는 거라서 각도 더 커지니까 둔각이 된다. 이렇게 외워두자. 알겠죠? 둔각이다. 자, 9번. 9번. 이거 뭐죠? 그렇지. 이죠? 히포크라테스 원이죠? 자, 히포크라테스 원은 이죠?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원래는 어떻게 푼다? 그렇지. 반원하고 직각삼각형하고 또 반원하고 다 더한 다음에 여기서 커다란 반원을 하나 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 했지? 아까 유클리드 증명할 때 했는데 정사각형 3개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맞지? 정사각형 3개 있으면 정사각형 2개 더하면 있죠? 정사각형 2개 더하면 아래에 있는 커다란 정사각형 된다 그랬잖아. 요게 정사각형뿐만이 아니라 언제도 성립한다. 그렇지. 요렇게 반원이 붙어 있을 때도 성립한다. 알죠? 알겠죠? 그래서 반원이 붙어 있을 때도 얘가 P고 얘가 Q면 이 커다란 반원은 P 더하기 Q가 된다. 요렇게 기억을 해두자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P고 얘가 Q면 커다란 반원은 P 더하기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더해서 빼면 2개 더한 게 얘랑 똑같으니까 빼면 없어진단 말이야. 있죠? 결국은 직각삼각형 하나만 남는다. 알겠죠? 그래서 빼면 직각삼각형 하나만 남는다. 요것만 해주면 된다. 6, 10, 100에서 36 빼면 64니까 여기는 8, 6, 8, 10. 요 정도는 외우고 있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삼각형 넓이 구해주면 된다. 6, 8에 42 나누기 2, 42 나누기 2 하니까 6, 8에 48 미안 48 나누기 2 하니까 24가 답이다. 이해가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죠?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서술형 나와서 쓰라 그러면 이렇게 다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답은 요 직각삼각형하고 색칠한 부분 넓이 같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원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거죠. 기억해 두세요. 자, 10번이에요. 자, 500원짜리 동전 하나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동전 하나니까 앞면 아니면 뒷면 2가지. 100원짜리 동전 하나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거 얘도 2가지. 주사위 1개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거 6가지. 그죠? 그런데 동시에 던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동시에 던지면 그렇지. 곱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죠? 동시에 던지면 곱의 법칙. 그래서 곱해주면 된다. 4, 6에 24.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다. 자, 모든 경우에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해서 경우의 수. 자, 11번처럼 연달아 일어나는 것도 곱의 법칙. 그죠? 그래서 연달아 일어나. A에서 C까지 가려면 A에서 B까지 가는 게 몇 가지?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연달아 일어나니까 곱해주면 돼. B에서 C까지 가는 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6가지가 답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동시에 일어나는 건 곱의 법칙이다. 자, 12번. 1번명 중에서 4명 뽑는 거야. 이것도 4명 연달아 뽑아야 되는 거라서 7명 중에 1명 뽑고 나머지 6명 중에 또 1명 뽑고 5명 그리고 맨 마지막에 4명 중에 1명 뽑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곱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 하면 4명 달리기 선수를 뽑는데 얘가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알겠죠? 4명을 뽑았는데 A, B, C, D 뽑는 거 하고 A, B, D, C 뽑는 거 뭐 C, A, B, D 하여튼 이렇게 뽑는 게 전부 다 한 가지야. 다 똑같이 A, B, C, D 뽑으면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순서가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합이라 그래요. 조합. 뭐 어쨌든 이건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거니까 상관없고 순서가 없으면 똑같은 게 생기니까 똑같은 것만큼 경우의 수를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4명을 뽑으면 똑같은 게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만큼 똑같은 게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누기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줘야 된다. 누군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약분하고 계산해주면 돼요. 4 약분하고요. 3, 2, 6 약분하고요. 그래서 5, 7에 35 우리가 찾는 답은 35가 답이다. 이해가죠?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13번이에요. 13번. 삼각형 만들어지는 건데 5개가 있고요. 3개 뽑는 거죠.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는 좀 방법이 없어요. 귀찮아도 일단 5개 중에 3개 뽑는 거예요. 5, 4, 3 나누기 3, 2, 1에서 10가지가 생기는데 그죠? 3개 뽑는 거라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얘도 1, 2, 3 A, B, C, B, C, A 똑같은 게 3개 뽑는 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고요. 그렇게 해서 10가지가 생기는데 경우의 수 할 때는 이렇게 10가지 하면 되지만 여기서 삼각형 만들어주는 거는 직접 해야 되니까 귀찮아도 다 써야 돼. 알겠죠? 다 써서 확인해 주세요. 5, 6, 7 5, 6, 9 5, 6으로 시작하는 거 다 쓰는 거예요. 일단 5, 6, 13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5, 7로 시작하는 거 5, 7, 9 5, 7, 13 그 다음에 5, 9로 시작하는 거 알겠죠? 5, 9, 13 자, 5로 시작하는 거 다 했어. 그 다음에 6으로 시작하는 거 6, 7, 9 6, 7, 13 6, 7 다 했죠? 그러면 6, 9, 13 그 다음에 7로 시작하는 거 7, 9, 13 요렇게 10가지를 다 써줘야 된다. 다 써주고 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거지. 2개 더하면 큰 것보다 커야 돼. 그래야지 삼각형이 된다. 있죠? 그래서 2개 더하면 큰 것보다 커야지 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자고. 자, 그러면 5 더하기 6 하면 11이니까 7보다 크지. 삼각형 된다. 5 더하기 6 하면 11이니까 되고요. 5 더하기 6 하면 얼마야? 그렇지. 11이 13보다 크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큰 변보다 가장 긴 변보다 길어야 된다는 거지. 5 더하기 7 하면 얼마야? 12죠. 12는 9보다 크다. 얘도 되는 거죠. 12가 13보다 크진 않죠? 안 돼요. 14니까 10보다 크고요. 5 더하기 9 하면 6 더하기 7 하면 13이니까 얘도 되고요. 13, 13 똑같으면 안 되죠? 15, 6 더하기 9 하면 15니까 얘도 되고 7 더하기 9 하면 16이니까 얘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전체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삼각형 되는 거는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3개 안 되는 거 빼면 10분의 7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그래서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려워. 공식 가지고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13번 같은 문제는 진짜 좀 까다로운 문제다. 알겠죠? 까다로운 문제다 생각하고 잘 좀 기억을 해 두자고요. 알겠죠? 어려운 문제예요. 자, 14번.
자, 한 사람만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이네. 자, 한 사람만, 그래서 A, B가 있으면 A는 흰 구슬 꺼내고 B는 흰 구슬 아닌 거 꺼내는 거. A는 흰 구슬 아닌 거 꺼내고 B가 흰 구슬 꺼내는 거. 요 두 가지를 각각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는다. 자, 이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요거 확인해 주세요. 다시 넣는지 다시 넣지 않는지. 요거 때문에 요 한 줄 때문에 답이 틀린 사람들이 가끔씩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자. A가 흰 구슬 꺼내는 거 흰 구슬 5개, 검은 구슬 4개니까 9개, 전체 9개 중에서 흰 구슬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는 거예요. 자, 이제 흰 구슬 하나 꺼냈어, A가. 그러면 이제 흰 구슬이 몇 개가 된 거야? 그렇지, 흰 구슬 4개, 검은 구슬 4개 된 거야. 그래서 8개 중에 검은 구슬 4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밑에 A가 아닌 거. A가 이제 5개, 4개 있는데, A가 흰 구슬이 아닌 거 꺼내는 거지. 그러니까 검은 구슬 꺼내는 거야. 알죠? 그래서 9개 중에 검은 구슬이 4개, 9분의 4. 그 다음에 9분의 4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 그렇지. 흰 구슬은 그대로 있고 검은 구슬은 3개로 줄어든 거지. 검은 구슬 하나 꺼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넣지 않으니까 8분의 흰 구슬은 5개죠? 8분의 5 이렇게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넣지 않기 때문에 전체 구슬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자,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분하고 써주면 되겠죠? 약분해서 4로 약분하면 2 되죠? 그래서 18분의 5 이렇게 되고요. 계산해서. 얘도 약분하면 2니까 얘도 똑같군요. 18분의 5다이죠? 뭐야? 왜 넣었지? 그래서 18분의 5고요.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돼?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18분의 10. 약분해서 9분의 5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5번 볼까요? 15번. 자, 남자 3명, 여자 2명이 있고요. 남자 3명, 여자 2명. 자, 대표 2명을 뽑을 때 확률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 5명 중에 대표 2명 뽑으니까 5 곱하기 4 하고 어떻게 돼? 그렇지. 2명 뽑는데 A, B랑 B, A랑 똑같은 거죠. 대표 뽑을 때는. 그래서 나누기 2 해주면 되겠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 얼마다? 10이다. 10가지고요. 자, 적어도 한 명은 여자. 자, 적어도 나오면 뭐라 그랬지?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확률에서. 적어도 나오면 여사건. 알겠죠? 안 되는 거 빼준다. 전체 확률은 1이라서 1 빼기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알겠죠? 여사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적어도 한 명은 여자야. 무슨 얘기야? 자, 남자 뽑거나 남자 여자 뽑거나 여자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여자라는 거는 여학생이라는 거는 요 경우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학생만 2명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남학생 2명 뽑는 것만 빼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1 빼기 전체는 아까 10가지 했죠? 전체는 10이고요. 남자만 2명 뽑는 거. 남자만 2명. 남자 3명이죠? 남자 3명 중에서 2명 뽑는 거. 3 곱하기 2. 그 다음에 얘도 대표 2명이라서 나누기 2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약분하면 3가지. 알겠죠? 그래서 남자 2명 뽑으면 안 되니까 전체 확률 1에서 10분의 3을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뭐다? 그렇지. 10분의 7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16번. 똑같은 거죠. 16번. OX 문제예요. 무심코 답을 쓴다. 무슨 말이야? 찍었다 이런 거야. 찍었어. 찍었는데 한 문제 이상 맞히는 거래. 네 문제 있는데 한 문제 이상 맞히는 거. 네 문제 있으면 어떻게 돼? 다 틀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맞을 수도 있고요. 있죠? 그 다음에 그렇지. 두 문제 맞을 수도 있고, 세 문제 맞을 수도 있고, 네 문제 다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문제 이상 맞추는 거니까, 얘 전부 다 되고, 다 틀리면 안 되지. 다 틀리는 것만 빼고 다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다 틀리는 것만 빼주면 된다. 얘도 여사건이네. 그러니까, 이죠? 1 빼기 다 틀리는 거. 자, OX 문제야. 5번이면 X지. 그니까 맞을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찍었을 때 맞을 확률이야. 알고 풀면 뭐 맞을 확률이 100%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찍어서 맞을 확률이 50%죠. 확률로 치면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2분의 1.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틀리고 틀릴 확률도 2분의 1. 두 번째 문제도 틀리고 세 번째 문제도 틀리고 네 번째 문제도 틀리고 그래서 네 문제 다 틀릴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맞힌다. 여사건이다. 알겠죠? 그래서 16분의 1 빼니까 16분의 15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가죠? 자, 얘도 확률인데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네 문제를 동시에 찍었다고 생각하면 돼.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확률도 고배 법칙이 성립한다.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네 문제를 모두 틀리는 확률을 빼주면 한 문제 이상 맞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17번이에요. 17번. 어떻게 돼? 닮음이죠. 닮음이고 닮음 B는 얼마야? 8대 16, 1대 2다. 그래서 여기가 1대 2, 요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가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EF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EF를 X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여기 25만 A라고 하자. 그러면 OF도 A가 되죠. 똑같아요. 길이가 1대 A는 3대 16 해서 A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하면 되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그래서 1대 A는 3대 16이다. 조심하세요. 1대 A는 2대 16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반드시 조심하세요. 알겠죠? 1대 A는 2대 16 하면 안 된다. 3대 16이다. 3A가 16이고요. 그래서 A는 얼마다? 3분의 16이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다? EF다. EF는 뭐다? 2A다. A 두 개죠. 그래서 A의 3분의 16에다 2 곱해서 3분의 3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무슨지 알겠죠? 3분의 16에다 2 곱한 거예요. 자, 1대 A는 3대 16이다. 2대 16 하지 마세요. 자, 18번 무게중심이고요. 무게중심이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무게중심이면 BG하고 GD가 2대 1이다. 꼭지점에서부터 2대 1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AD하고 CD하고 길이가 같다. 그래서 보조선을 만약에 이 G를 연장선을 그린다고 치면 그래서 요 점을 뭐 F라고 하면 GF랑 G2랑도 길이가 같아진다. 알겠죠? 길이가 같아져서 GF도 6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죠?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안 그리고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2대 6은 여기도 3대 요거 해서 요거 구해주면 된다. A라고 할까 여기도? 자, 여기도
A, D를 A라고 해보자. 그러면 2대 6은 3대 A 요게 성립한다는 거죠. 2A가 6, 3, 18, 18이죠. 뭐 약분해서 2대 6이니까 1대 3 이렇게 써놓고 풀어도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A는 3, 3은 9 이렇게 이해가죠? 그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2대 6은 3대 A 해서 A 구하고 X는 A 2배 하면 되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아까 보조선 그려놓은 거 하면 이죠? 큰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 그래서 2대 12는 3대 X 해서 바로 풀 수도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2대 12는 3대 X 해서 X를 한 번에 그냥 구해도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2X가 36이라서 X는 18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그거 확인해 주세요. 자, 보조선 그릴 건지 아니면 X를 A 2개 이렇게 쪼개서 할 건지 그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꼭지점에서부터 그죠? 꼭지점에서부터 얘가 2대 1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게중심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잖아. 19번이에요. 19번 뭐 구하는 건가요?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군요. 직사각형이 있고요. 대각선이 있고 수선이 있고 DH 길이 구하는 거군요. 그래서 DH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DH를 X라고 해보자. 문제에서 직사각형이라 그래서 D가 직각이에요. 직각. 직각.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일단 피타고라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AC를 A라 그러면 이 정도는 아는 사람들 많죠? 5, 12, 13. 그래서 A가 13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 많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계산해야죠. 12제곱 144, 5제곱 25, 두 개 더해서 169, 169는 13제곱이다. 그래서 A가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까지 잘 해놓고 X를 못 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요 X 구하는 거는 뭐죠? 그렇지. 초등학생들도 한단 말이야. 초등학생들도. 뭐 이용해서 푼다? 넓이 이용해서 푼다. 알겠죠? 초등학생들도 요 삼각형 ACD의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자,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한다? 삼각형 넓이 밑변 13 곱하기 x 나누기 2 하는 거죠. 그래서 13 곱하기 x 나누기 2 하면 되고요. 또 12를 밑변으로 하고 5를 높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직각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5 나누기 2 해도 된다. 알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5 나누기 2 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이렇게 구해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예 2를 안 쓰고 공식처럼 직각이면 a 곱하기 x는 12 곱하기 5다.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걸? 외워주세요. 넓이 이용해서 구하는 거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x는 그냥 1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3분의 2개 곱하면 얼마야? 60이죠? 13분의 60이 우리가 찾는 x가 되겠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0번이에요. 20번. 2부터 23까지래. 왜 1은 빼먹었을까? 조심하세요. 어쨌든 2부터 23까지 23개가 있고요. a분의 1이 유한소수가 돼야 된대. 유한소수 기억나시나요? 유한소수 되려면 외워두세요. 유한소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소인수 분해해서. 알겠죠? 일단 약분부터 하고. 알겠죠? 약분한 분수를 우리가 기약분수라고 그러죠? 기약분수에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2나 5만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2 또는 5만 있는. 알겠죠? 또는이야, 또는. 2 또는 5만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2 또는 5만 있으면 분모가, 이죠? 그러면 10이나 100으로 고칠 수 있어서 유한소수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2부터 24까지 23개 중에서 분모에 2나 5만 있는 분자는 1이라서 어차피 약분은 안 되니까 분모에 2나 5만 들어있는 거를 찾아주면 된다. 얘도 방법이 없죠. 다 써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렇게 23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2나 5만 있는 거. 자, 안 써보고 찾으려면 그렇지. 2, 4, 8, 16, 32 요걸 알아야 돼. 그래서 2제곱, 2세제곱, 2네제곱, 2다섯제곱은 32니까 없겠죠? 그 다음에 얼마? 5제곱 얼마? 25 없군요. 그 다음에 2랑 5랑 곱한 거 2랑 5랑 곱해서 10 되죠? 그 다음에 2랑 5랑 곱한 거 또 뭐 있지? 그렇지. 20 또 있나요? 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 얘는 진짜 좀 방법이 없어서 확인을 꼭 해주세요. 얘는 어떻게 된다? 3이 있으니까 안 된다. 3이 있으면 안 되고 7이 있으면 안 되고 3제곱 안 되고 11도 안 되고 3, 4, 12 얘도 3 들어있으니까 안 되고 13 소수 안 되고 7 있어서 안 되고 3, 5, 15 3 들어있는 건 다 안 된다. 알겠죠? 3, 6, 18, 19도 안 되고 3, 7에 21, 11, 23도 소수 3, 8에 24 안 되는 거 다 맞게 지은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7가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될 수 있으면 써놓는 게 안 틀리는 방법이다. 써놓지 않고 따지면 운이 없으면 있죠. 운이 없으면 한두 개쯤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틀리는 거잖아. 조심해야 돼. 귀찮아도 써주세요. 귀찮아도 써주고 알겠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빨리빨리 풀어야 돼.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써서 하려면 있죠? 자, 볼까요? 21번이에요. 21번. 자, 물을 부은 거죠? 그 원뿔처럼 생긴 그릇이 있는데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어서 반만큼 2분의 1만큼 채운 거예요. 자, 그래서 물 들어간 거. 자, 물이 들어가 있는 원뿔, 물이 들어가 있는 작은 원뿔하고, 그 다음에 원래 커다란 원뿔하고 보면, 물이 얼마큼 들어갔다 그랬어? 그렇지, 2분의 1만큼 들어갔다 그랬어? 그래서 닮은 비가 얘가 1대 2야. 그럼 물 채우는 거니까 리터는 초등학교 때 배웠지? 부피란 말이야. 부피는 어떻게 돼? 닮음일 때 넓이는 제곱하면 되고, 있죠? 부피는 세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하고 1을 세제곱해서 부피의 비가 1대 8이란 말이야. 그런데 1대 8이야. 2 세 번 곱하니까 8 맞지? 자, 그런데 6리터가 반만큼 채워. 얘가 6리터야. 있죠? 그래서 1대 8은 6대 x 하면 된다는 거야. 알죠? 그래서 x는 6, 8에 48. 뭐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있죠?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얘가 답이 아니라는 거야. 왜 답이 아닐까? 그렇지. 요 한 글자 때문에 그래. 그래서 수학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 더. 얼마큼 더 부어야 되는 거야. 더니까 요 위에 부분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요 위에 부분만 구하면 되는 거야. 더야. 밑에 채워진 거는 빼고, 알겠죠? 빼고. 그러니까 지금 6리터를 채웠단 말이야. 알죠? 그러니까 전체가 48리터지만 6리터는 채웠기 때문에 더 부어야 되는 거는 6리터 빼고, 알죠? 6리터 빼고, 42리터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더 부어야 되는 거다. 국어 잘해야 돼. 하나하나 조심하세요. 자, 22번이에요. 22번. 직각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수직이죠.
알겠죠? 직각, 직각하면 얘는 닮음일 때도 나오고 피타고라스에서도 나오고 잘 나오는 문제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직각, 직각일 때만 성립한다. 그 조건도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자, 공식 한번 써줄 테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외우세요. 자, 여기를 A라고 하자. 자, 여기 A라 그랬어. A라 그랬어. 자, 그러면 공식 써줄 테니까 외워봐. 20제곱은 A 곱하기 25. X제곱은 Z 곱하기 25. 알겠죠? Y제곱은 A 곱하기 Z. 그리고 피타고라스죠? x제곱 더하기 20제곱은 25제곱. 그리고 아까 했던 초등학생도 안다는 넓이 25 곱하기 y 나누기 2해도 넓이고, 그죠? 20 곱하기 x 나누기 2해도 넓이다. 요 5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요 삼각형 피타고라스에서 20제곱은 a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은 y제곱 더하기 z제곱, 요런 피타고라스도 성립하니까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계산할 수 있는 것부터 다 계산해 볼까 한번? 자, 25 약분하면 돼. 400이니까 a가 얼마지? 5, 4, 20, 16인가 봐, 있죠? A가 16이다. 맞나요? 계산 잘 해주세요. 자, 계산 어떻게 한다? 그렇지. 계산하는 것도 연습. 20 곱하기 20이잖아? 얘를 25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25로 나누는 거야. 400 나누기 25 하지 말고 곱하기 그냥 쓰세요. 5로 약분해서 4. 5로 약분하면 5. 5로 약분하면 4. 그래서 16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연습을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A는 계산했어요. 자, 요거 하면 되겠네. 요거 하면 X가 나오겠네. 있죠? 알겠죠? 요거 해서 X 계산해 주세요. 자, 얼마다 그러면? 그렇지. 625죠. 25제곱. 20제곱은 400이죠. 400 빼면 625에서 400 빼면 225죠. x제곱이 225니까 x는 15. 맞죠? x는 15. 자, 계산했어요. 2개 계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식에 써있지 않지만 얘가 16이면 피타고라스에서 y 구할 수 있죠? 이해가죠? 피타고라스에서 y 구하면 돼요. 400에서 256 빼면 400에서 16제곱 256 빼면 144니까 144 12제곱인 건 다 알죠? 그래서 y는 10이다. 알겠죠? x는 15고요. 다 구했나요? 이제 그러면 25에서 a가 16이죠? a가 16이니까 25에서 16 빼면 얼마야? z는 9가 되겠군요. z는 9다. 이렇게 x, y, z를 다 구할 수 있겠다. 이해가죠? 자, 어떻게 할 건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제곱은 그림에서 외우세요. 20제곱은 이렇게 외우지 마. 알겠죠?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알겠죠? 요 세 개는 꼭 기억해 두세요. 닮음에서도 나오고 피타고라스에서도 나오고 고등학교 올라가도 도용할 때는 가끔씩 튀어나오는 문제야. 꼭 기억해둬. 23번. 자, A 주머니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자, 좀 헷갈리니까 해보자. A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3개가 있다. 자, B 주머니가 있는데 B 주머니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있다.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있다. 하나를 택해서 한 개의 공을 꺼내는데 검은 공 꺼낼 확률.
자, 하나를 택해서 보자. A를 택해서 검은 공 꺼낼 확률 요거 하고 알겠죠? B를 택해서 검은 공 꺼낼 확률 요거 하고 두 개를 구해주면 되겠다. 자, 국어 잘해야 돼. 하나의 주머니를 임의로 택해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검은 공 꺼낼 확률. 알겠죠? 그 주머니를 일단 선택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주머니를 선택해서 A를 선택할 확률은 주머니가 두 개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야. 알겠죠? B 주머니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개 꺼내는데 검은 공 꺼낼 확률. 자, A 주머니 6개 있죠? 공이. 그래서 6개 중에 검은 공 꺼낼 확률 3 해주면 되고요. B 주머니는 전체 5개 있죠? 5개 중에 검은 공은 3개. 요렇게 계산해 줘야 된다. 조심해야 돼. 이거 안 해주면 안 돼. 꼭 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이것도 확률 계산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두 개 계산해서 이제 더해주면 된다. 알겠죠?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고요. 얘는 약분하면 약분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10분의 3이 되고요.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통분하면 얼마? 20분의 5, 4분의 1이니까 알죠? 20분의 6 해서 답은 20분의 11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3번 어려운 문제예요. 조심하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다. 알겠죠? 자, 오늘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